1968년 1월 21일 북한은 31명의 특수부대를 휴전선 이남으로 침투시켜 청와대를 공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 작전을 실행하여 하였으나 서울 세검정 인근에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하고 울진과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켰으며 이듬해인 1969년에는 미군 정찰기를 동해상에서 격추시키는 도발도 가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와 전투기들을 한반도에 파견하며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져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로 당선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가능한 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은 1차적으로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계획에 당황한 한국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7사단을 중심으로 한 1만 8천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킨다. 서부전선에 미 2사단을 동두천으로 이동시켜 휴전선 방어는 한국군이 전담하도록 한다. 대신 한국군의 전차와 전투기를 증강시키고 미사일 200여 기를 제공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모두 열세에 있었으며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군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또 언제 마음이 변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미 2사단도 철수시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참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방침에 일일비하는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결국 자주 국방만이 살 길이다. 고성능의 무기는 외국에서 사오더라도 기본 병기만큼은 국산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0년 기존 6회 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가 막 창설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던 1971년 11월 대통령은 오원철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기본병기의 시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사격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 외형만이라도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해서 제1차 번개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미군이 제공해 우리군이 사용하고 있는 M1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지뢰 등을 그대로 역설계해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어서 정밀 기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무기에 사용되는 소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역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측정기구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철공소를 누비며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연구원들은 결국 목표했던 2개월 안에 기본 병기들을 완성하게 되었으며 부산 해운대에서 실제 사격도 실시해본 바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개 사업의 성공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는 기본 병기뿐만 아니라 야포와 한약, 무전기, 화생방 물자 등도 개발하고 있을 무렵 대통령의 또 다른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거리 200km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프로그7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거리 70km인 이 지대지 미사일은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하면 바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 미사일을 이용해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도 비슷한 무기로 보복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어네스트존 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가 48km 정도여서 휴전선에서 180km 떨어진 평양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거리 200km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국방과학연구소는 원래 1970년대 우리 군의 기본 병기를 개발하고 1980년대에는 보다 정밀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 계획의 실행을 10년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계획을 통보받은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학생에게 미적분 문제를 풀라는 것과 같았다.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 계획은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군이 소총이나 105mm 야포와 같은 기본 병기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지만 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산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은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먼저 미사일 개발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이 구성되었는데 당시 보안사에서는 서울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촌에 안가를 마련하고 연구원들이 그곳에서 4개월 동안 합숙을 하며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구원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신문택 소장은 연구원들의 부인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외국 출장을 나갑니다. 그 사이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로 가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들의 안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지만 이 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생산 장비를 어디에서 구입하고 가격은 얼마인지 시험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전혀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외국 무관들이 보내주는 미사일 관련 서적이나 언론 기사를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로 연구원들을 초대해 미군의 각종 무기 연구소를 견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미 국무부는 한국군의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미 국방부는 한국이 기본 병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미국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판단했으며 한국에 기술을 전해주기 위해선 군사 용어에 대한 통일도 있어야 했기에 연구원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발된 구상의 박사는 미 육군의 미사일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연구소장 맥다니엘 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로켓 분야 실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기초적인 자료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맥다니엘 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 나도 같은 연구원으로서 당신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겠다. 결국 구상의 박사는 맥다니엘 소장으로부터 유도탄 연구소의 운영 방식, 미사일 시험평가 과정, 유도부에 쓰이는 관성 항법 장치, 그 밖에 미사일 관련 서적들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분석해 미사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미사일 개발 단계도 명시되었는데 1단계는 선진국 미사일을 그대로 모방, 2단계는 개발한 미사일에 대한 성능 개량, 3단계는 독자적인 모델의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능이 검증된 외국 모델을 그대로 모방함으로 해서 실력을 쌓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며 실패의 가능성도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방의 대상은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로 선정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배치된 이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 이 미사일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지대공 모드뿐만 아니라 지대지 모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중에 가상의 표적을 지정하고 그곳으로 미사일이 향하도록 지령한 후 목표 지점 근처에서 방향을 틀어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현재의 기준에서는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꽤 쓸만한 미사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반대하면 나이키 미사일은 이제 단종되어 미국에서는 생산되지도 않는 모델인데, 이 미사일을 계속 운용하는 우리는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나이키 미사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라는 핑계를 대기도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미사일을 단순히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장치의 진공관을 반도체로 교체하고 유도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의 컴퓨터를 활용해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개발팀은 미국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개발 계획서를 간신히 작성할 수 있었으며, 대상 모델을 나이키 어큘리스 미사일로 선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